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감사원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됐습니다. 여권은 곧바로 윤석열 탄핵도 기각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냥 집단 광기에 사로잡힌 극우무리들의 발광일 뿐입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게 야당이 남발한 탄핵 때문인데 그 탄핵들이 기각됐으니 계엄의 정당성도 확인됐다는 건데요. 하지만 헌재는 13일 탄핵을 기각하면서 국회 탄핵소추권의 남용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기각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또 해당 검사들이 김건희 수사를 적절히 했는지 의문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이게 대체 윤석열 탄핵 기각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윤석열은 본인의 탄핵 심판에서 줄탄핵이 계엄의 이유라고 증언했습니다. 다수 야당이 탄핵을 남용해 비상계엄을 할 정도로 국정이 완전히 마비됐다고 주장한 건데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헌재는 해당 검사들이 김건희 수사를 적절히 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헌법법률 위반까지는 아니어서 파면의 이유는 안 된다고 봤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야당이 이들 검사 3명 등을 탄핵하려 하자 윤석열은 도가 넘은 것이니 보고 넘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으로 간부들 위주로 투입하자고 지시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헌재가 13일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가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하면서 검사 탄핵의 기각이 윤석열 본인의 탄핵 심판에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지난 일요일날 누구시죠? 유탐사입니다. 네. 유탐사고요. 지난 일요일날 삼청동 안가로 가시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거기 왜 저러신 겁니까? 삼청동 안가를 가시는 모습이 포착됐다고요? 네. 그건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제가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준비하려고 혹시 추정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제2의 계엄을 준비하고 계신 게 아닌지. 그런 추측성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로는 지금 그 반주에 됐습니다. 예. 혼자 나가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늘 탄핵 선고에 대해서 대통령님 따로 전한 말씀 있으시죠? 따로 없으셨습니다. 8년 전에 유한규 저자께서 저술한 건 보면은 말씀하신 것도 탄핵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지금까지 수없이 설명을 했고 재판에서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저번에 이제 증인으로 나선 신원식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도 동의를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네? 신원식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다 라면서 좀 다른 취지의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그 주장을 계속 이어가시는 이유가 없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하신 이유는 뭡니까? 네? 그것은 신원식 안보실장이 판단인 것이고 대통령이 보고 대통령이 판단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걸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판에 됐든 대외적인 주장을 하든 분명한 것은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줄탄핵을 통해서 국정 마비를 시도했고 심지어는 야당 의원이 11명을 국무위원 수 11명을 못 채워서 국무회의를 마비시켜야 된다는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이건 국정 마비를 노린 탄핵이지 정말 탄핵 제도를 통해서 어떤 행정부를 견제하고 헌법 위반하고 법률 위반한 공직자들을 공직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중에 안보실장의 일부 발언을 가지고 대통령의 발언을 평가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취재력을 처음 나오신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 변호인 측과 국힘당은 이들의 탄핵줄 기각에 기뻐했지만 정작 윤석열의 탄핵은 기정사실이 되어버렸는데요. 아주 꼴좋습니다. 이렇게 헌재가 분명히 밝혔는데도 윤석열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확인됐다며 윤석열 탄핵 심판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국힘당과 대통령실 역시 가세의 헌재가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완전히 그 밥에 그나물 변변상종의 콜라보인데요. 이들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모두 기각하자 윤석열 측 법률대리인단은 곧장 입장을 냈습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됐다며 윤석열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는 건데요.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알리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국민이 알게 됐으며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재신임이 확인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런 주장은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별개인데다 재판부가 탄핵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도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린 건데요. 물론 여기에는 국힘당도 가세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당연히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탄핵 심판 청구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이듯 윤석열의 비상계엄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타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입에 거품을 물어댔는데요. 지도부까지 나서서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석방 이후 윤석열의 조속한 직무복귀를 기대한다며 지원 사격에 나선 대통령실은 오늘은 헌재가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또다시 윤석열 엄호에 나섰는데요.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라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하는 대통령실이 선을 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제 곧 탄핵 파면될 텐데요. 사실 이런 판단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써먹을 때까지 써먹고 버리자는 의도 아닐까요? 어차피 목적은 자신들의 공천을 위한 알리바이일 테니 말입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는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헌재가 윤석열 탄핵 선고 기일을 13일에도 공지하지 않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게 사실상 확실해졌습니다. 전례에 따르면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하더라도 13일 정도엔 공지가 있었어야 하는데요. 이러면 다음 주 화요일 이후가 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윤석열 탄핵 사건 변론이 지난달 25일에 종결됐으니까 오늘로 17일째인데요. 변론 종결에서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보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이미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선고일이 다음 주로 넘어가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중 소추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91일로 박근혜 씨를 넘어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되는데요. 헌재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알기는 하는 걸까요? 대체 왜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초반만 해도 쟁점이 단순해서 선고가 빨리 이루어질 거란 분석도 많았는데 다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한 헌법학자는 우선 헌재에 계류된 탄핵 사건이 다른 때보다 많았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재판부가 그 사건 하나에만 몰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건데요. 앞서 변론 과정에서 윤석열 측이 절차적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어느 쪽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재판관들이 내용뿐 아니라 절차의 문제에도 공을 들일 수 있다고 했는데요. 많은 헌법학자들은 조심스럽지만 파면 결정이 만장일치로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재판관 평의는 철저히 비공개라 지금 현재 평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는 내부 의견들이 어떻게 나뉘는지 등은 8명의 재판관 외에 아무도 알 수 없는데요.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국론 분열이나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탄핵은 너무 당연합니다. 더 설명할 이유조차 없는데요. 초읽기에 들어간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핵심 쟁점 5가지 중 단 한 개만 인정돼도 윤석열은 파면됩니다. 지난 11차례 변론에선 특히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려던 윤석열의 시도에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윤석열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5가지로 추려집니다. 헌법과 법률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맞는지, 계엄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계엄 포고령이 위헌 위법한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 마비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입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 인정되면 윤석열은 파면됩니다. 11차례 변론을 통해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계엄군의 국회 활동 방해 시도로 모아졌는데요. 국회의원들을 막았잖아요. 국회의원들 통과를 중간에 다 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막았다가 또 통과시켰다가 또 다시 막았죠. 포고령을 위반하면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건 아닌가요, 혹시?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전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조치를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헌법은 아무리 계엄이라도 대통령에게 국회를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판관 질문도 쏟아졌는데요. 증인들은 지시를 한 최윗선으로 윤석열을 지목했습니다. 윤석열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는 질서 유지였다면서 부하 탓, 시민 탓을 했는데요. 1997년 대법원은 앞선 전두환 판례에서 국회 봉쇄만으로 헌법 위반은 물론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 저지했다며 반란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명시한 건데요. 당시 전 씨는 국회 봉쇄 이유로 질서 유지를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국회 출입 저지는 국회의 직무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이라 역시 반란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이 뚜렷하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윤석열은 파면될 수밖에 없습니다.